이번 강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적립식으로 설계되고 시행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노인빈곤이 초래되었고 고령 빈곤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1차 개혁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효시, 즉 경로연금이 탄생했습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타협책으로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설계하면서 기대했던 편익은 저축 증대와 그로 인한 투자 증가 및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만을 두고 그러한 편익이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립식으로 설계된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영향을 평가한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그러한 편익이 실현되었다는 증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부가식으로 도입되고 국민연금 기여 이력이 없는 당대 고령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혹은 세금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적립식 제도의 선택이 동시대인들의 공적연금 자산 형성에 미친 영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대 후반 이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젊었더라도 강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공적연금 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기 때문에 생긴 공적연금 자산 결핍은 국민연금 시행이 1974년이 아닌 1988년이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설계와 시행 시점이 한 세대 뒤 한국의 광범위한 노인빈곤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12강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의지할 가족이 없는 극빈 고령층에게만 제한적인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생활보호법에 따른 노령수당제를 통해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나중에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금액도 적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경로연금을 도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던 노령수당 대상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령수당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세대의 공적연금 자산 결핍,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최소한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노인 부양 문제에서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고, 그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인을 위한 공적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애초에 제안된 명칭은 효도연금이었는데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법이 제정됩니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이 되도록 설계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력 하위 70%, 즉 300만 명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급여는 국민연금 A값의 5%인 86,000원으로 하고 2028년까지 A값의 1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명문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독립적인 법안이라기보다 2007년 국민연금 제2차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안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에서 당시에 가장 긴급했던 사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혁이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노령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동시에 연금 보험료율을 당장 인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스케줄은 2003년부터 12%, 2008년부터 15%로 과거에 쭉 그래왔던 것처럼 5년마다 3%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보험료율 인상에 실패함에 따라 보험료율은 2007년에도 10년째 9%에 머물게 됩니다. 보험료율이 장기 재정 안정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한참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율 인상은 급여 삭감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수급자랄 것도 없었지만 급여 삭감은 이제까지 발생한 급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미래 기여분에만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삭감된 급여를 체감하는 순간은 대다수 가입자들에게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험료율 인상은 증세로 인식됐고 당장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습니다.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부당한 이중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임의가입 기업연금과 달리 한국의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따로 보면 작은 부담이지만 퇴직금 부담률 8.3%와 합치면 17.33%가 돼서 여타 선진국들의 부담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혁에서 퇴직금 전환금제를 폐지한 조치가 의도치 않게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전환금제가 남아 있었다면 추가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도 대다수 기업에서 퇴직금은 사회적립되지 않고 있었고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도 연금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경우에도 적립금 대부분이 요구불 계좌에 예치될 정도로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분이 전적으로 퇴직금 부담률의 전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였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이끌던 유시민은 국민연금 개혁이 바다에 떠있는 엔진 없는 배와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개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의 에너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개혁의 수혜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였습니다. 단지 이들이 투표권이 없었을 뿐입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노인, 그리고 당시 야당이 좋아할 만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국민연금 재정안정개혁과 한데 묶은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2007년 4월 기초연금법이 먼저 제정됐지만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일부였기 때문에 시행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3일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모두 개정된 후에야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실패했고 기초노령연금만 그대로 도입됐습니다. 엔진 없는 배는 바다에 두고 예인선만 회항한 셈이었습니다. 다시 유시민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혁을 위해 넣은 사탕인데 약사발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불운한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가 누더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이하게도 1973년 설계된 국민복지연금에서부터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 비례 부분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액 부분이 한 제도에 공전하는 형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체로 보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정액연금이 이중으로 존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빈곤구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기능이 중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기초연금액 산식의 복잡성 중 일부는 이러한 기능상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영표 박사를 비롯한 일군의 연금학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소득 비례 부분과 정액 부분의 2층 구조로 분리한 뒤 정액 부분을 기초연금화하는 구조적 연금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별개로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을 2층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안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일찍이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연금개혁의 기회가 상실된 것입니다. 다시 기초연금으로 돌아옵시다. 기초연금은 4월법과 7월법 간에 몇몇 차이가 존재합니다. 7월법에서 기초연금액과 수급 대상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4월법에서는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5%로 정했지만 7월법에서는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2028년에 A값의 1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부칙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단계적 인상 계획에 규칙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급여를 수령할 경우의 혜택은 줄었는데 4월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급여를 수령할 경우 각각 16.5%, 약 6분의 1을 감액하도록 했지만 7월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급여를 수령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토록 했습니다. 4월법에서는 65세 이상인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 하위 60%로 수급자를 한정했지만 7월법에서는 2008년의 경우 65세 이상인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 하위 60%를,
2009년부터는 하위 70%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인 소득 빈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